남편 알코올 중독 문제 때문에 상담실을 찾아온 중년 부인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 시간이 됐는데도 못 일어나죠. 자기가 회사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님한테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상담을 받기 전에는 본인이 그렇게 한 게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오히려 술 마시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오셨어요. 그동안 그렇게 본인이 한 게 오히려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서 해고를 당하면 나랑 애들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신 거죠. 사실 밤새 술 퍼마신 그 결과를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스스로 직면하고 대가를 치르도록 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 행동은 결과적으로 남편이 마음 놓고 술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거짓말쟁이가 돼버린 거죠. 아이들은 부모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자라게 되고요. 어느새 애들도 가족의 커다란 비밀, 거짓말에 동조자가 돼 있는 거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문제는 가족 모두가 알지만 그 누구도 드러내서 말하지 않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지내는 가족의 은밀한 비밀이 되어버린 거죠. 이것처럼 동반의존은 사랑에 기초한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의 기초에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하고 두려워하는 거로 혼동할 때가 있어요. 동반의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내가 보살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내 안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선택하는 거죠. 건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은 내 못난 모습을 보면 나를 떠나버릴 것 같아서 건강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도 않은 누가 봐도 나보다 못한 상대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혼자 남게 되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겉으로는 상대방을 돌보고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없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동반의존은 악을 악이라고 직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다시 악을 낳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 나머지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도 모른 척 눈 감아버리고 덮어버리는 거죠. 사랑이란 미명하에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감추고자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악을 낳게 되는 거죠. 어떤 어머니는 젊은 아들이 사업하다가 빚을 지게 됐는데요. 그 빚이 너무 크니까 혹시라도 이 아들이 그 빚을 갚다가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빚 때문에 아들의 삶이 망가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 빚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어머니가 빚을 갚아준 후에 아들은 그런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금 사업을 시도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빚을 지게 됐습니다. 엄마는 동일한 이유로 또 아들의 빚을 대신 갚아줬고 이러한 패턴은 그 아들이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될 때까지 반복이 되었습니다. 중독자 가족이 또는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사랑의 탈을 쓴 동반의존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행동의 자연적 결과를 스스로 경험할 때 그 행동이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중독 행동을 대신 감춰주고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대신 책임진다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성취할 기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기의 두 발로 당당하게 서서 자기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에 기초한 관계와는 다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두려움에 기반한 관계를 끊어버리고 온전한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